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시장이 어수선하죠. 시장을 흔들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여러 악재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장의 흐름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84,000달러까지 하락하고 지금은 좀 반등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일본 채권 시장이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흔들릴 수도.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방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은 거의 0% 금리,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걸 유지해 오다가 2024년에 처음으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 금리는 이건 말이 안 되죠.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짜로 돈을 빌려다가 이걸 가지고 돈을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줘야 되나? 이자를 갚아야 되나? 그러면서 다시 이걸 되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화 캐리 트레이드, 리버스하는, 그걸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되돌려야 된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위험자산을 팔고 다시 일본으로 돈을 상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캐리 트레이드가 다 거꾸로 리버스가 되면서 다 그냥 주저앉아야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 경제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 분위기를 봐가면서 조절해가면서밖에 할 수 없다. 이게 부담감을 주기는 하지만 한 번에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그리고 일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떡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주저앉고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언제나 이렇게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걸 겹쳐서 보면 10년물 국채가 오르니까 비트코인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같이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고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내려가고. 물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니까 비트코인이 힘겨워하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이건 일본 국채 수익률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나요? 여러 다른 요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는 건 아니다. 물론 하방 압력을 주는 건 분명하죠. 그래도 조절을 해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보면서 암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 바로 어제 제가 나눴던 M내부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 스트래티지의 순자산 가치가 1 이하로 떨어진다면 어쩌면 최후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스트래티지의 CEO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스트래티지 주식이 더 빠지고 더 빠지다가 이게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팔 수 있다.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데, 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M내부 베이직, 이건 1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게 스트래티지에서 얘기하는 1 이하로 내려가는 그 수치가 아니다. 스트래티지가 의미하는 건 요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 M내부 베이직, 이건 주식의 시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발행 가능한 모든 주식을 포함한 전체 시총, 그리고 이에 기업의 가치. 그래서 지금 이 M내부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가 1 미만으로 떨어진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MSTR의 차트입니다. 7월에 로컬 고점을 찍고 쭉 빠져서 여기까지 67% 하락. 4개월 만에, 무슨 이거 알트 잡코인도 아니고, 와,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이걸 보면서 시장이 약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더 빠지고, 더 빠지면 아까 말한 그 CEO가 얘기한 1 미만으로 빠지면 어쩌면 또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위험 구간은 아닙니다. 불안하기는 하지만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스트래티지의 가격이 171달러입니다. 시총은 500억 달러.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65만 개. 이번에 추매를 해서 65만 개로 딱 맞췄습니다. M내부는 바로 1.16. 오늘 크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좀 올랐습니다. 1.16. 여기서 16%가 빠진다면 그러면 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스트래티지가 돈을 끌어옵니다. 스트래티지는 14억 달러의 현금 비축금을 설정하고 14억 달러. 비트코인 보유량을 65만 BTC로 늘렸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CEO가 얘기할 때도
순자산 가치가 1 밑으로 떨어지거나 돈이 없으면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지, 돈이 있다면 이렇게 문제가 아니죠. 이 돈 돌리면 되는 거니까. 이 14억 달러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최소 12개월분의 배당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식 매각으로 새로운 준비금을 조성했다. 그러니까 12개월은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24개월분 이상의 배당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USD 준비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돈 줄게, 비트코인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 준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관련 펀드가 지금 살짝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한 그린닷은 바로 이 1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준비금 설립, 이걸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성적 함께 확인해 봅니다. 850만 달러 순유입. 살짝 초라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니까. 그런데 블랙록이 유출을 빨리 정신 차리고 유입으로 다시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7,900만 달러 순 유출입니다. 솔라나도 유출. 1,300만 달러 순 유출. 자, 전체 ETF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큰 흐름은 그래도 중립적이 아닌가. 재정비의 시간으로 삼아 힘을 좀 비축해서 다시 제 갈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는 어디일까요? 어디? 정답은 블랙록. 블랙록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2위는 어딜까요? 2위는 바로 화면에 보이는 뱅가드입니다. 뱅가드. 그런데 이 뱅가드가 블랙록 대비 막 한참 처지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해요. 둘이 뭐 10% 안팎으로 차이가 나는데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세계 2위 운용사 뱅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 취급 안 한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2024년 1월 12일입니다. ETF 승인되고 나서 너도 나도 우와 할 때 뱅가드는 우리는 그따구 거 안 해. 비트코인은 우리들의 투자 철학과 맞지 않아.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이제 거들어서 CT, USB 등도 거래 지원 막고, 한국도 나오네요. 금융당국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너도 나도 돌을 던졌습니다. 뱅가드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기존 금융 세력의 대표니까. 그런데 블랙록은 이쪽으로 돌아섰는데 왜 뱅가드는, 뭔가 그래도 이게 뭐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뱅가드가 우회적으로는 그래도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주주가 바로 뱅가드. 블랙록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취급 안 한다, ETF가 싫어요, 이걸 외치고 있었는데, 짜잔, 블룸버그에서 보고합니다. 뱅가드 암호화폐 ETF 플랫폼 대대적 전환에 나서 대대적으로 전환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뱅가드의 5천만 고객이 규제된 디지털 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뱅가드의 오랜 반암호화폐 입장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입장을 확 180도 바꿨다. 다른 데도 아니고 뱅가드가. 이건 살짝 충격적인데요. 저도 이걸 보고 오늘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뱅가드 플랫폼에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및 솔라나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이제 뱅가드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아니 한국은 지금 뭐하나요? 한국도 빨리 뱅가드처럼 쫓아가야 됩니다. 시대에 뒤처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걸 막았었거든요. 자산관리 고객이 포트폴리오의 최대 4%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에 공포 조작 뉴스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는 ETF, 현물 ETF, 비트코인, 그리고 또 다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등 암호화폐로 전환하고 있다. 플랫폼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시장이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잡음을 제거하고 눈을 크게 뜨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되어져야 할 것들이 잘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